를 근무할 때 아메이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회사 부사장님으로부터, 미국에서 오신 부사장님으로부터 그때 이제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전달을 받았는데 그때 아메이를 시작한 경험, 또 열심히 했죠.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입까지 부업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이 다 비싸요, 싸요? 네,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재구매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야,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어차피 팔 거면 내가 뭐하러 이걸 파나 싶어서, 이제 한 4년 반 열심히 했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직장 생활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좋은 내용이었지만, 선뜻 믿기 어려웠고, 이것을 제가 끝까지 받아들일까 말까 상당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거쳤는데 딱 하나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잘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수요일 날 매주 저녁에 퇴근 후에죠. 7시 반에 분당 센터에서 사업 설명이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퇴근 시간이 다 되면 한 6시쯤 전화가 옵니다. 오늘 뭐 해? 그죠? 오늘 뭐 해? 그 말에 참 진짜 매번 바쁘다고 하기 참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수요일 날 사업 설명을 들은 것이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는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방법을 잘 몰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스폰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도 잘 몰랐고, 근데 오히려 코로나 환경에 딱 부닥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한테 책 한 권이 옵니다. 그 책 한 권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업을 보게 만들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네이비실의 승부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네이비실 출신의 특수부대 요원이 쓴 책이죠. 네이비실의 팀장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 대기업들의 컨설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책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 줄이 제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공하려면 궁극의 오너십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그 궁극의 오너십이 뭐냐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잘 됐고 누구 때문에 못 됐고 그거 아니고 이 세상 일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해법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렇게 놓고서 제가 이 사업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표를 갖고 저희 팀원들을 모아서 리더십 프로그램도 돌리고 정말 제가 파트너들한테 뭐 목표 주고 이런 거를 너무 저도 어려웠거든요. 왜?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시장생활을 해봐서 월급 주는 직원들한테 목표 주는 거는 좋은데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파트너들한테 목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떠나면 어떡해? 그죠? 어떻게다 데려다 놨는데 또 떠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시간 속에서 느낀 건 뭐냐면 목표를 두려워하거나 목표를 갖고 이 일을 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세월 속에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안 된다 그러면서 떠나요. 그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 파트너들을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리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사실 제가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희 팀에서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싹 그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봉합이 됐고 그러면서 오토 판매사 한 명 간신히 나왔던 레그가 불과 몇 달 만에 요번에 이제 팀장 하나에다가 판매사 4명이 나오고 지금 양쪽에서 요번 달에도 지난달에 바로 팀장 나오고 판매사 계속 나왔는데 양쪽에서 지금은 이제 오토 판매사로 이제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팀장을 계속 오토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스폰서님 라인에서 형제 파트너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특급 노하우인데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예,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부담스러우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제 팀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리더분들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세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걸로 다 될까요? 네. 사실 시스템에서 잘 다루지 않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안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루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길인가비요 하고 리더가 안내했는데 가봤더니 아니다 저 산인가비요 해서 딱 2번만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투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 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죠?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시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성공의 8단계라 순서대로라는 건 아는데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저도. 그거를 알게 된 게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하면 되나 보다라는 걸로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저와 같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 이 사업은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팀워크 사업이고요. 이 팀이든 회사든 항상 생존을 하려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팀 조직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인간관계도요. 성장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결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불륜이란 관계가 결국 파국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할 수 없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이 팀이잖아요. 지금 우리 노성훈 국장님 이 팀이 생존하려면 첫째 뭘 해야 된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 안 하면요. 무조건 도태됩니다. 시간 속에서 도태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그리고 팀의 지속적인 성장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는 이것을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면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걸로만 가능할까? 그러면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성공 시스템 제가 정의한 거는 딱 이거거든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무엇을 통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것을 정한 상태에서 하드웨어인 미팅에 100% 접목하면서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다 이제 투자를 해서 참석하면서 그러면 이 미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 뭐냐? 소프트웨어는 뭐냐? 성공의 8단계와 세븐코어와 133이나 오토 판매사나 이런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이 미팅 속에서 내가 이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 거고 내가 배운 이 시스템으로 실천하면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세븐코어를 실천하면서 133 방식으로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 이것이 성공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제가 판단의 정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시스템을 설명할 때.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쉬워져요. 자, 보통 우리가 이 사업을 전달받고 꿈과 목표가 없이 무엇을 하죠? 꿈과 목표가 없이 무엇을 하나요? 전달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변화 3단계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결과중심적인 사고만 합니다. 내가 성공을 원해.
나 애터미에서 성공 안 해? 그럼 뭘 해야 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내가 바뀌어.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는 것이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바꾸기는 어려우니 100% 미팅에 참석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거기서 노하우를 배워서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사이먼 시넥이 한 Start with Why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죠. 테드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강의인데요. 왜 애플은 성공하느냐? 왜 나이키는 성공하느냐? 왜 애플이 신제품만 나면 줄을 서느냐? 애플은 정체성이 뭘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노베이션. 나이키는 정체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챌린지. 그죠? 소비자들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그 정체성을 믿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꾸로 가요. 내가 이번에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성능이 있어요. 그러니 한번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 그럼 애터미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저 박항일 회장님이 그 당뇨에 그죠? 당뇨의 간경화 말기에 병을 앓으셨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저를 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랬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결국 기독교적인 삶의 정체성이라면 애터미적인 우리 사업자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100% 접목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회원들이 오면 무조건 이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전달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100% 제품을 애용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라고 합니다. 애터미 채널이나 애터미 공식 유튜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라고 하고 또 미팅을 참석하는데 제가 직접 주관하는 목요일 라인 미팅과 센터 수요일 탑센터 통합조회와 석세스 아카데미는 필수.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되는 미팅. 나머지는 각자 부업가면 부업가대로 전업가면 전업가대로 상황에 맞게 최대한 많이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현재 현실 점검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명단을 작성하시라고 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는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 그럼 더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먼저 바꾸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탄탄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벽돌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인식이 확고하게 바뀌면 무엇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결과가 나온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도 안 바뀌고 자세도 안 갖췄는데 바로 초대부터 합니다. 너 애터미 아니?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그동안 닦아놓은 터전이 높아서 커서 내가 얘기하면 누구든 따라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이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성공의 8단계는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필요로 하고 세븐코어는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결국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성공의 8단계 아니죠. 말씀드렸죠.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사업하시라는 얘기를 이덕우 총단장님이 하셨다. 성공하신 분이 한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결국은 조직이 성장하는 요소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3가지 요인이 있더라. 첫째, 신규 회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둘째는 뭐가 늘어나야 돼요?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담을 통해서 팀워크가 다져져야 됩니다. 신규 회원이 가입되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상담이 일어나지 않는 조직은요. 거의 다 시간 속에서 망가집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규 회원을 계속 가입시키고 매출을 계속 만들어내고 팀워크를 다지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죠? 결국은
A 코어를 실천하는 거예요. 7 코어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리더들이 자기 파트너한테 이 얘기를 하기 너무 주저하셨는데요. 이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목표 PB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리하지 않으시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연간 목표를 설립하고 올해는 어떤 직급까지 가겠다라는 걸 월별로 차트별로 다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팀입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합니다. 판매사 이상은 직급 유지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 PB 60만 포인트를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저희 파트너들이 60만 포인트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럼 60만 포인트라는 의미는 뭐냐? 좀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 애터미 제품이 많잖아요. 다 바꿨으면 누구나 다 30만 포인트 정도는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만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고객들을 만나서 30만 포인트를 창출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든 내 친지든 내 친척이든 소비자 그룹을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이 60만 포인트를 카드로 긁어서 간다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복제하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60만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100% 제품을 애용하면서 두 번째 뭐가 생긴다? 소비자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내 조직을 키웁니다. 그래서 60만 포인트 목표로 저희 팀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상위 스폰서 직급 계획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 이 마케팅의 특성이 뭐냐면 스폰서가 2천 벌면 내가 1,000을 벌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최소. 왜? 스타마스터가 나올 때 샤론 로즈가 국장이 2명 나오는 구조잖아요. 결국은 장혜란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그 로얄 클럽 들어가 입성 스피치 할 때 하신 얘기가 있었죠. 어떤 얘기 하셨죠? 자기가 가만히 보니 변희성 총장님이 1,000만 원 벌 때 자기가 500 벌었고, 변희성 총장님이 2,000 벌 때 자기가 1,000 벌었고, 변 총장님이 3,000 되니까 자기가 2,000 됐고, 결국은 내가 스폰서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장혜란 본부장님하고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저는 천천히 갈게요 하신 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살아는 있지만 성장이 멈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스폰서가 직급 도전이나 유지할 때 스폰서 좋으라고 내가 그걸 하냐 하시는데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스폰서는요 직급 유지 도전 안 하면 되게 편합니다. 포인트를 내가 굳이 뭐 내 포인트들을 파트너들한테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스폰서가 직급 도전을 멈추는 순간 내 줄은 성장을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조직이 성장하는 3가지 요인에 해당이 다 안 돼요. 신규 회원도 늘어나는 게 한계가 생기고 매출도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급 유지나 도전 시 상위 스폰서와 라인별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팀워크가 다져지고요. 이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잘 되는 팀들은 보면은요. 제 팀장별 라인 미팅을 따로 돌리거든요. 잘 되는 팀들은 이게 잘 돼요. 그래서 그 팀장 산하로 정확하게 라인 미팅을 따로 합니다. 거기서는 이런 어떤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요. 실제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주기적이지 않으면 한번 띵 갔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고요. 또 한참 있다 또 갔다 또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전 하한선보다 계속 내 바닥을 올리면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팀장 라인 미팅은 중에서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1분 스피치 전에는 뭘 하냐? 팀장의 레그도를 그려놓고 다음 차수 목표를 좌우 포인트 매출 목표를 잡아놓고 각자가 60만 포인트씩 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기서 상의하고 각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거기서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 목표가 이미 이전 차수에 다 정해져요. 물론
잘 되는 팀이 있고 안 되는 팀이 있어요. 잘 되는 팀이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팀들은요. 이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성장이.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뭐냐. 요번 우리 김현숙 총단장님 얼마 전에 강의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루에 얼마 하라고 그랬죠? 하루에 1만 포인트씩 하라고 그랬죠? 1만 포인트만 하면 1만 포인트만 하게 돼요. 5만도 하게 되고 10만도 하게 돼요. 그 얘기가 결국은 뭐냐? 그게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걸 저희는 변인성 총장님 지도하에 60만 포인트라는 복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지금 남자 사업자 중에서는요. 파트너 한쪽에 1명, 2명하고 3명 하고 지금 4차 연속 판매사 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뛰는 거예요. 하루에 10,000포인트씩 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는 판매사를 띄엄띄엄 갔을 때는 자기 카드 긁어서 사업이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카드도 아예 잘라버렸더라고요. 철저하게 매출 올려가지고 자기 판매사 유지해보겠다고 매출 카드도 잘라버리고 매일같이 뛰니까 사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다는 거. 이제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자기가 하는 말에 귀담아 들여주고 자기가 진지해지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갖는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60만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A코어 체크리스트 내가 이것을 해냈는지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이제 이 A코어 체크리스트 말고 제가 스몰 스텝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야 될 일을 제가 정리해 놓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 제 파트너 단톡방에다 영감을 올리는 글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책을 봐서 그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니면 또 그 아침에 읽은 책 중에서 좋은 대목들을 찾아서 계속 매일 영감을 올려요. 영감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매일 조그맣게 실천하는 거 그걸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애터미에서는 A코어 리스트로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이덕우 단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파트너가 상담하러 올 때 A코어 체크리스트 갖고 오지 않으면 상담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왜죠? 뭘 상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뭘 상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사업이 잘 되는지 왜 사업이 안 되는지를 내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파트너가 이거를 체크하는 걸 딱 갖고 오면 이분은 뭐가 부족하다는 게 딱 나온다는 거죠. 뭐가 잘 되고 있다.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안 되면 뭐가 못 된다.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애터미의 최고 말단 직급이 뭐죠? 판매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애터미 직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요. 팀장은 판매사가 4명이고요. 샤론은 12명. 그죠? 본부장은 36명. 로얄 마스터는 108명. 애터미가 성공자라고 인정하는 로얄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도 108명의 판매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108명을 설득해서 가야 된다라 그러면 이 사업을 성공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업은 티복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판매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느냐, 배출해내느냐, 배양해내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 속도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내가 60만 포인트를 복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60만 포인트를 복제할 수 있는 리더가 되면 내 하위에 30만 포인트를 딱 넣게 되는 순간 매출을 넣는 순간 사업자 A, B, C, D는 자기 우측에 30만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룸이 생기죠. 맞나요? 그리고 내가 또 D의 한쪽에 30만 포인트를 또 넣는 순간 A, B, C, D는 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요. 내가 이 포인트를 넣으면서 A, B, C를 깨울 수가 있어요. A야 너 지금 좌측 포인트가 30이고 우측 포인트가 20인데 너 10만 넣어서 수당 받을 수가 있네? 너 우측에 지금 사람이 없어. 회원 달아서 1명, 2명 달면 수당을 거기다 네가 필요한 거 앞으로 살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됩니다. 내 조직에 사람들을 붙일 수 있는 힘이 돼요. 내가 이 60만 포인트를 창출해내면. 또 부족한 포인트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야 내가 5만 넣어줄 테니까 B 너도 5만 넣어. 내가 너 도와줄게.
완전히 이 사업을 하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면서 이 그룹에 뭐가 생겨요? 네,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동기부여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만약 제 자측이 250만 포인트가 발생이 안 됐다면 저 역시도 제 우측을 판매사를 만들 생각을 250을 만들 생각을 저도 했을까요?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한쪽이 받쳐질 때 나도 열심히 해서 수당받고 나도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훨씬 더 빠른 동기부여를 만들어낸다. 근데 만약 A, B, C, D가 다 60만을 창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로 판매사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발생되는 거죠. A는 3번, B는 2번, C는 1번, D도 1번 이런 식으로 매칭을 받게 되고 내가 받는 수당만 해도 부상까지 해서 프로모션까지 해서 100만 원이 넘는 12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되고 파트너 수당까지 합치면 약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내 조직에 뿌려집니다. 맞나요? 수당만 뿌려졌나요? 또 뭐가 뿌려졌죠? 제품이 뿌려졌죠. 제품과 수당이 뿌려지면서 또 뭐가 늘어났죠? 사람이 늘어나죠. 신규 회원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다시 미팅을 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스폰서님이 넣어주신 수당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당을 넣어주시니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미팅 나오려면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 깨웠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60만 포인트를 복제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파트너들이 60만 포인트를 해내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라인에 2명만 60만 포인트 복제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라인이 성장합니다. 정확하게 해내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60만 포인트 복제를 못하면 어떡할 거냐?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60만 포인트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 없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팀의 목표가 매 차수마다 정해져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팀들은 우리 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떻게 할지를 서로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해야 108명의 판매사가 손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못하셔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도 성공하고 내 파트너도 성공한다. 내가 노력을 멈추는 순간 나의 파트너는 성장을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급도전 유지시 이제 제가 보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100% 본인은 판매하지 않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카드 쫙 긁어서 가시는 분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가고 나면 다음 차수에 매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손가락 빨고 스폰서도 손가락 빨고 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복제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첫 판매사는 해볼만 해요. 왜? 저렇게 해서 재고를 확보해서 뿌리면서 조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뛰면서 하셔야 돼요. 떼면서.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모델은 뭐냐? 약 50%는 내가 자금을 투입하고 50% 정도는 소비자를 확보해서 가는 거. 네. 가장 좋은 안은 판매사가 딱 끝났는데 재고가 제로. 네, 그게 가장 완벽하죠. 제 파트너 중에 그런 분 딱 한 명 있었거든요. 판매사 끝난 날 재고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C지만 대부분은 B와 C 사이에서 이 판매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급 도전을 한다면. 그리고 60만 포인트를 한다면 이 사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장의 예를 보면 이래요. 국장의 예를 보면 지금 포인트가 얼마가 뿌려지나요? 한 줄에만 2250만 포인트가 뿌려져요. 한 줄에만.
한 레그에만 2250만 포인트가 뿌려져요. 그럼 양쪽 합치면 얼마죠? 4500만 포인트죠. 맞나요? 네, 4500만 포인트가 뿌려지는 거예요. 포인트가 4500만 포인트라는 얘기는 금액이 얼마예요? 최소 1억이라는 이상의 1억에서 1억 5천이란 금액이 내 파트너들한테 제품이 뿌려지고 수당이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장을 안 한다고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저도 12월 1차에 국장 유지하고 나서요. 제 팀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제가 국장 가는 거는 그 15일 동안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가고 나니까 팀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반드시 직급 도전의 유지를 목표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 뭘 목표로 해야 된다? 1인당 60만 포인트입니다. 60만 포인트에 여러분들 목숨 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직급 도전에 알맞은 주기를 보면 이거 지금 우리 탑센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일산탑의 강영일 총장님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턴이더라고요. 제가 강의 들은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직급 도전을 해봤더니 국장 이상들은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도전하는 게 좋더라. 뭐냐? 먼저 도전하기 전에 15일 정도 레그 점검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15일간은 도전합니다. 갔다 오면 문제점이 보이죠? 문제점 점검하고 또 15일간 해서 토탈 한 달 동안 문제 보수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2달 간격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2달 간격으로. 2달 간격으로는 국장 유지 최소 국장 유지나 본부장 유지를 해나가면서 조직이 큰다라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본부장을 간다고 국장이 본부장이 판매사를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이 상담해야 되고 항상 팀장 위주로 그 스폰서십을 갖고 팀장이 내 판매사들과 직급 유지나 도전에 대한 목표 조율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하고 본부장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할 포인트가 부족한 포인트들을 여기서 다 확인하고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국장이면 얼마가 뿌려진다고요? 1억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하위로 뿌려지는데 제품이 뿌려지는데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성장해요. 그래서 직급 도전에 대한 나의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장혜란 본부장님의 강의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A타입은 개인 목표 자기가 세우긴 세워요. 근데 쉽게 접어. 하다 보니까 안 해. 쉬어버려. B타입은 개인 목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를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 노정구 단장님 말고 거의 없다. 그 다음에 C타입은 뭐예요? 팀의 목표에 나를 올가맨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낸다. 이러면서 성장한다. 방해란 본부장이 그러셨죠. 나는 C타입으로 갔다. D타입은 네, 전 천천히 갈게요. 자연 포인트 올라오는 걸로 갈게요. 다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분들 밑에서는 포인트들 다 그만두게 돼요. 정확하게 내가 나의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스폰서의 목표에 팀의 목표에 나를 맞춰서 가면 결국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이 사업이 보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팀의 목표 달성이 나의 성공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노성은 국장님이 성공해야 이 팀은 성공한다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하세요. 노성훈 국장 뭐 본인 좋으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노성훈 국장님은 국장을 직급 유지할 때 또 본부장 도전할 때 본인도 그만큼 또 본인의 부담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직급 도전이나 유지를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파트너들에 대한 사랑. 내가 사랑이 없으면 제가 가끔 보면은 본부장님들이 나는 직급 도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저 가끔 보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연으로 가겠다고. 근데 그런 분들 밑에 파트너들 밑에서 곡소리 나요. 혼자서 판매사가 양쪽으로 500만 포인트 하면서 판매사 가고 있어요.
결국은 스폰서가 성장을 멈추고 직급 도전을 멈추고 유지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파트너들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팀에는 성장도 없고 생존도 없다. 정말 이건 반드시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판매사 도전은 사업을 결단하고 3개월 정도 133을 실천한 뒤인 3개월 후에 도전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왜? 3개월에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판매사 도전이 1년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 점점 멀어집니다. 시간만 가고 고생하게 되고 다 고생시켜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판매사를 가야 됩니다. 왜? 판매사는요, 나를 절벽에 세우는 거예요. 절벽에 서서 뛰어내릴지 말지 빨리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업 결단하고 3개월, 133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실천해서 133 뭔지 아시죠? 3개월 동안 하루 3명을 만나서 전달하고 그래서 레그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3개월 뒤에는 부족하더라도 판매사 도전하는 것, 그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급 도전이나 유지를요, 다 만들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급 도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국은 내가 오토국장이 되고 오토본부장이 되고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라인 미팅 할 때 실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레고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 팀에 이제 우리 김지현 팀장님 팀 라인 미팅 요번 다음 차수 우리 김지현 사장님 판매사 요번에 이제 팀장 유지하신 분이 팀장 요번에 도전하셔서 달성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이에이서 판매사 가셨던 분이 요번에도 또 판매사를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러면 이쪽 줄로 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되겠죠. 여기서 이분들이 수당을 계속 받게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사업자로 계속 미팅에 참석하고 계세요. 점점 자세가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250만 포인트 이분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사업자가 한 분밖에 없어. 이분은 60만 포인트 본인이 복지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부족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 부족한 포인트를 위에 상위 스폰서인 김지현 사장님과 그 위에 있는 팀장님과 제가 협조를 해서 이쪽 포인트를 이 사람을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일에 저도 심지어는 총장님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분을 빨리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분을 돕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지현 사장님 이 사람은 이 팀장님 같은 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김 팀장님이 여기 이쪽 김웅찬 사장님 오토 판매사 보내는데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각자 자기 역할들 60만 포인트만 해도 어떻게 돼요? 180만 포인트라는 매출이 발생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 진조 사장님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차수 제가 봤을 때 김지현 사장님 우측에서 210만 포인트는 최소한 목표 달성하셔야 됩니다. 왜? 팀장 갔다 오서 여기가 확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각자 사업자들한테 받는 거예요. 각자 목표를 갖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60만 포인트 달성하실 분들 60만, 안 되면 30만 해서 조정을 해서 250만에 근접하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럼 우리 이번 차수는 이런 목표로 띱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김용청 사장만 좋고 김지현 팀장만 좋은 게 아니죠. 김성옥 사장님이라는 분은 60만 포인트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진지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양쪽에 120만 포인트가 생기면서 자기는 수당을 2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밑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이 조직이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라인 미팅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목표와 관련된 목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팀장급, 제가 말씀드린 건 팀장급 라인 미팅이에요. 이제 그 국장 단위 라인 미팅에서는 이제 국장이 주도하는 어떤 시스템 강의나 제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겠지만 팀장 라인 미팅에서는 팀장이 직접 시스템 강의 해야 되고요. 파트너들이 제품 강의 다 해야 돼요. 리더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 라인 미팅들은.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국장님은 그 팀장의 그 라인 미팅에 직접 참여해서 이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만. 이런 내용들만.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라인 미팅을 운영한 게 지금 한 3달쯤 됐어요. 이 라인 미팅에서 이런 그 서브젝트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게, 그전에도 저도 라인 미팅을 했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는 걸 저도 주저했었습니다. 상당히 주저했었어요. 왜?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파트너들한테. 근데 제가 파트너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순간, 주기 싫어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점점 성공해서 멀어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집에 갈래? 1년 뒤에 집에 갈래? 2년 뒤에 집에 갈래? 그 차이예요. 이 목표가 두려우면 나는 못해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 이걸 해낼 수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조직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4개월 정도, 토탈 한 4개월 정도 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이 멀어가지고 그 숙소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통성기도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냥 뭐 주님 막 목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야, 하느님 믿는 것도 좋지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극성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그분들처럼 그렇게 간절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그분들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목 놓아서 부를 정도로 간절해 본 적 없으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갖는다는 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 마살주 박한길 회장님의 그 드라마에서 그러시죠? 내가 오늘 말을 못 팔면, 의금부에서 나를 죽인다고 하면 그 말을 못 팔까요? 그죠? 그래서 말이 좀 오늘 좀 특급 노하우를 오픈하느라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는 거. 숫자로 돼 있지 않은 목표는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평가가 안 돼요. 평가가 안 되면 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개선할 수가 없고, 개선이 안 되면 발전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여러분들의 개인 목표를 숫자로 갖고 그 숫자가 팀 목표와 연결돼야 됩니다. 노성훈 국장님 팀 목표와 노하운 팀장님 팀 목표와 각 팀장님들의 매 차수별 팀 목표가 이 라인 미팅에서 결정돼야 돼요. 따로 내 팀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따로 저 판매사님 이번 달 목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건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얄 마스터가 몇 명의 판매사라고요? 108명. 108명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판매사를 보낼 수 있는 분위기로 가려면요. 의사결정 단계가 굉장히 축소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공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60만 포인트만 복제하는 분들이 생기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팀은요. 6개월 안에 폭발합니다. 오히려 신규로 막 진입하신 분들이 60만 포인트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으세요. 저희 팀 같은 경우도 보면. 할 수 있죠. 오히려 오래되신 분들이 그 목표에 거부감이 오히려 더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뭐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타성. 그래서 빨리 만약 과거에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빨리 지워버리시고 목표를 설정하셔서 팀의 성공을 위해서 성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예정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긴 했지만 제 원래 강의를 이렇게 길게 안 하는 편이라서 아무튼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